그런 거 있잖아. 왜 언니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는 단어인데 알고 봤더니 무시무시한 뜻이 숨어있는 그런 단어 생각나는 거 있어. 경찰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야. 먼저 움직인 건 문도석이었어. 형님, 이제 다 끝났어. 사나이답게 죽읍시다. 내 애는 내가 데리고 가겠어. 형님을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안 죽고 애랑 같이 죽겠대. 애를 왜 데려가? 지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 더러운 세상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문도석의 아내와 아들이 그 집에 도착을 했지. 오랜만에 아빠를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팔에 매달린 아들을 데리고 문도석이 2층으로 올라갔어. 잠시 후 거짓말. 두 발에 총성이 올렸어. 거짓말. 어떻게 그래?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래? 세상은 이 사건을 어떻게 불렀냐? 동반. 동반자살. 자, 당시 기사들을 보여줄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한 잔혹성도 어찌 보면 잔혹하다고만 나무랄 수 없는. 나무랄 수 없는 개운찮은 뒷맛을 두고두고 남겼다? 이걸 되게 안쓰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한글 다시 배워야겠다. 뭔가 이 상황을 이해해 주려는 뉘앙스도 느껴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여기에 이입을 해버리면 결국 부모 입장에 이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큰별이의 목소리는 상당히 이기적. 동반 자살이 아니죠. 같이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같이 뭘 해야지 그걸 동반한다고 하지. 이건 죽인 거잖아. 그치. 살인이지 무슨. 근데 이 기사들 세상은 아버지의 관점에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시각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은 명문도 모르고 3살, 6살, 7살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는 그냥 세상 세상이지. 전부라고. 그치, 맞아. 장난감 자동차를 품에 안고 좋아하던 그냥 천진난만한 애였잖아. 그리고 아빠를 오랜만에 봐서 뛰어오던 아이한테 총을 쏴. 그러면 이 동반자살 단어에만 부모의 입장이 강조돼 있느냐? 그게 아니야. 왜? 법도 그래. 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 형법 제 250조를 읽어봐봐요. 형법 250조 살인, 존속 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 살인의 최소 형량은 5년이야. 근데 부모를 죽이면 최소 7년 이상. 그러니까 뭐 이건 폐륜 범죄다 해서 형량이 더 늘어나. 가중 처벌하게 돼 있어.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그런 건 없어. 심지어 정상 참작으로 감형을 해주기까지. 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혹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동반자살이야.
산후 우울증을 앓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은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 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247건. 247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거의 15건씩.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 정도지 아마 실제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 대부분이 9살 이하의 아이들이야. 저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이 중에 정말 자의로 나도 죽고 싶어야 하는 아이가 있을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죽는 게 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살해당한 거야.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믿었고. 믿었던 사람들은 살해당한 거야. 근데도 이렇게 얘기해. 자식을 죽이고 부모도 같이 죽었다. 혹은 죽으려고 했다. 오죽했으면 부모가 그랬겠냐. 뉴스에 보도된 걸 한번 찾아봤거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봐봐.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가족과 동반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오늘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를 기관에서 동반 자살한 것으로, 가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동반 자살을 택한 것으로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녀 셋과 함께 동반 자살한 30대 주부의 얘기.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세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하려고 아파트 15층에 올라간 34살 손모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기 시작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무슨 소리 하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쳐덕거리면서 얘기를 쳐덕거리면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내 8살 첫째와 6살 둘째를 계단 창문으로 던지고 자신도 3살 난 막내딸을 안은 채 몸을 던졌습니다. 아니 죽기 싫다는 애들을 왜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해. 엄마 아빠 없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느니 차라리 저승에 가서 자기가 잘 키우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지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던진 거잖아요, 이건.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워. 계속 여기는 이제 동반 자살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생활고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 그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 이 단어 없애야겠다. 이게 어떻게 동반 자살입니까? 이게 뭐야? 얘네가 의지가 있었어? 아빠 엄마 저희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이랬어? 아, 나 이제 이 동반 자살이 난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아, 동반 자살했구나라는 생각 한 번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단 한 번도 그래 부모가 죽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진짜 소름 끼친다. 동반 자살이란 단어를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면 뭔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우리 사회의 시선은 이 아까 사건이 벌어졌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변했었지. 의식도 변하고 많이 변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자, 이게 판결문이 하나 있거든. 이게 그 동반 자살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가 쓴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동반 자살이 아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그런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살해되어야 하는가? 아직
다음은 못 읽겠다 진짜. 아이씨. 아직도 숫자가 부족한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희생은 최초의 한 아이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부족한 건 언제나 행동뿐이다. 야.